인터넷 투자 정보? 유튜브? 종목 토론방? 넘쳐나는 투자 정보, 대체 어떤 정보를 봐야 하지? 재테크존! 당신을 위한 투자 정보가 한 곳에! SPS 비즈 재테크존에선 실시간 투자 정보도 볼 수 있지, 1:1 종목 상담도 가능하지, 기업 탐방 리포트도 보여주지, 심지어 무료! 함께 가요 수익 꽃길로 재테크존과 함께! 검색창에 재테크존을 검색하세요. 그럼 계속해서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와 특징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만렙 주식의 선택부터 살펴보시죠. 첫 번째 선택은 SK 하이닉스입니다. 굉장히 좀 적절한 시기에 잘 나와주신 것 같아요. 지금 SK 하이닉스 모건 스탠리 반도체 겨울 보고서 나온 이후에 좀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투자자분들 아마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네. 반도체 전문이시니까 또 박지현 대표님께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전문이라기에는 조금 부끄럽고 반도체 오빠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모건 스탠리가 겨울 시리즈가 있죠. 옛날에 뭐 윈터 이즈 커밍도 있었고 이번에 이제 윈터 룸스라 그래가지고 위기라는 게 이제 뭐 비슷한 윈터라는 게 닥쳐온다 뭐 이런 게 룸스거든요. 닥쳤으면 좋겠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목표가를 왕창 낮췄어요. 이번 ASML도 낮췄습니다. 물론 자기 돈은 아니겠지만 모건 스탠리 창구 쪽으로 101만 주의 하이닉스 매도가 이틀 전에 나왔어요. 리포트 나오기 전에. 저는 원래 증권사의 법인 영업 출신이거든요. 조금 이상합니다. 의혹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의혹이지만 의혹은 있을 수밖에 없고 그걸 차치하고 보더라도 결국 모건 스탠리의 주장이라는 게 HBM이 공급 과잉 될 것이다. 그럼 HBM 공급 과잉이 되니까 HBM 가격은 떨어져. 원래는 HBM이 비싸고 마진이 좋으니까 ASP를 올려주면서 돈을 많이 벌 거예요였는데 네가 떨어져. 근데 D램은 수요가 안 들어와. 수요도 떨어지니까 D램, 범용 D램도 떨어져. 그래서 니네 ASP는 다 망할 거다라는 게 모건 스탠리의 윈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황을 몰라서 그러는데 공통적으로 HBM 수요를 못 잡아서 안달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를 못 잡는다는 거는 뭐 불량이 나오는 거예요. 만들려고 100개 만들어야지 했는데 한 30개밖에 안 나오고 70개는 불량인 거예요. 그럼 이걸 뭐 어떻게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수요를 잡아야 돼. 납품을 하기 위해서라도 수요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오죽하면 왕창 생산할 수 있는 양산의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문은 왜 이렇게 들어오냐고 힘들어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이에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근데 게다가 HBM 때문에 D램을 증설할 여력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거든요. 게다가 삼성전자 기준으로 내년에 범용 D램 쪽에서 한 30% 정도의 생산 라인을 HBM으로 돌릴 거예요. HBM 찾는 애들이 많으니까 범용 D램을 일로 돌리겠대요. 그럼 30% 돌리면 100 중에 30 돌렸으니까 맥스로 이 공장을 풀가동시켜도 나는 70%밖에 못 돌리는 꼴이 되는 거죠. 근데 예전에 그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좀 늦게 했지만 하이닉스, 뭐 마이크론 해가지고 뭐 그때 인위적인 감산을 한다 뭐 이랬던 게 있었어요. D램 가격 잡겠다고. 그리고 나중에 삼성전자도 이제 뭐 우리는 인위적인 감산은 아니지만 자연적 감산 뭐 이러면서 이제 감산해서 그때 삼성전자의 그 공장 가동률 최저점이 75%예요. 그때 75%인데도 D램 가격이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70%래요. 그러면 내년에 70%면 이 D램 가격이 안 오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떨어지긴 정말 어렵고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물론 생각보다 PC 수요도 별로, 모바일 수요도 별로 해서 걱정이 있는 건 맞죠. 근데 사실 모건 스탠리의 주장은 저는 그렇게 맞다고 생각되는 게 별 한 군데도 없어가지고 만약에 그래 네 말이 맞다 쳐요.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마이크론은 왜 투자 의견 안 바꾸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셀 의견을 내게 되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도 윈터 이즈 커밍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를 정말 박살냈던 리포트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 의외로 한 2년 가까이를 반도체 회사들이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랬더니 한 1년 있다가 생각보다 반도체 회사들이 돈을 잘 벌었습니다라고 하는 약간 죄송합니다라는 리포트를 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굴욕을 맛봤던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미스한 리포트를 왜 내는지를 저는 일단은 뭐 누가 맞는지는 나중에 봐야겠지만 저는 신경 안 쓸 것 같습니다. 그럼 오히려 지금이 저가매수 기회라고 보시는 엄청 걸까요? 싸잖아요. 근데 너무 싸서 이거는 뭐 앞으로 잘할 거야 못할 거야에 대한 우리의 이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싸다는 거에 대해서 아니 삼성전자 PBR이 지금 1.03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 좋죠. 이 정도면.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백진수 대표님도 지금 박재현 대표님의 의견 동의하시나요? 네, 반도체 오빠가 하는 얘기면 무조건 동의해야죠. 예. 근데 추가적으로 또 저도 열받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 그 모건 스탠리가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그냥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그 인위적으로 막 주가를 폭락을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2017년 11월에는 삼성전자 또 매도 리포트 또 겨울 윈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2018년 8월에 또 하이닉스를 또 비슷하게 매도 리포트를 냅니다.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주가가 잘 가다가 이 리포트 이후에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을 해요. 두 번 다 마찬가지로 많이 폭락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같은 경우도 모건 스탠리가 한몫 땡기려고 혹시 리포트 썼나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13일 날 하이닉스를 대거 매도를 친 다음에 그 다음에 15일 날 또 윈터를 이야기해. 근데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 자기네가 리포트 낼 때마다 정말 주가가 반응을 해주네. 그러면은 사실 바보가 아닌 이상해야 공매도를 안 칠래야 안 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아는 사람들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보고서를 쓴 모건 스탠리가 이제 아태 지역 본부거든요. 근데 이틀 후에 17일 날 마이크론 본사에서 또, 모건 스탠리 본사에서 또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이틀 뒤에 리포트가 나는데 마이크론에 대해서 하향 의견이 아니라 중립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물론 이제 상승은 아니지만 저 목표가를 올린 건 아니지만 중립 의견을 냈는데 같은 모건 스탠리인데 한 곳에서는 엄청나게 이제 하향 조정하고 한 곳에서는 중립 의견을 내고 거의 이틀 만에. 그러니까 이게 같은 회사에서도 다른 의견이 나온다. 이것도 약간 의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반도체 쪽에 관련해서 가장 권위 있는 쪽은 트렌드포스입니다. 그 대만에 있는. 왜냐하면 여기에 반도체 정보가 다 모이거든요. 트렌드포스에서 바로 그 다음에 너무 비관적인 리포트라고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모건 스탠리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번 2분기 때는 디램 가격이 살짝 슬로우하긴 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내년까지는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에서 얘기한 부분의 이제 가장 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HBM이 공급 과잉이라서 가격이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HBM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범용 제품들처럼 만들어 놓고 파는 게 아니라 주문 제작을 하는 거예요. 주문 제작을 하는데 공급 과잉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주문을 받아서 내보내는 건데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두 번째 만렙 주식의 선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유한양행입니다. 금리 인하 수혜에 미국 생물보안법 이슈까지 바이오주가 주도주를 확실히 자리매김한 모습입니다. 또 이런 가운데 유한양행이 특히 부각되고 있는데 네. 이건 일단 먼저 대답을 하셨어요. 네, 바이오 3초? 네.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요. 네. 이거 유한양행 인기 어디까지 갈까요? 유한양행이 이제 저는 인기가 상당히 더 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국내 업체들이 드디어 이제 미국 가장 큰 이제 높은 관문인 FDA의 관문을 이제 통과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가 예전에는 기대감 때문에 갔다면 이제는 뭔가 성과를 보여주는 단계까지 왔다. 유한양행이 이제 그 한 케이스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그 최근에 HLB라는 종목이 있어요. HLB 같은 경우도 지금부터는 좀 관심 있게 볼만한 어떤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소개를 좀 해드리면 HLB 같은 경우에 이제 지난 5월달에 이 리보세라닙하고 칼렘리주맙의 병용요법으로 그 간암에 관련돼서 1차 치료제 FDA에 신약 허가 신청을 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3상까지 했는데 유효성을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이제 FDA에 저희 이제 신약 신청 받아주세요 하고 서류를 제출한 거죠. 근데 그때 이 항서제약하고 이제 HLB가 이제 같이 만든 건데 항서제약 쪽으로 FDA가 보완 요구 서한을 보냈어요. 보완 요구 서한을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과를 안 시켜준 거죠. 그러면서 그때 승인이 불발됐었는데 이번 이제 9월 20일 날 보완할 거 해서 다시 재심사 서류를 제출을 했습니다. 재심사 서류를 제출했는데 만약 여기서 통과가 된다면 어쨌든 이제 임상 결과는 유효성을 보였 거기 때문에 통과될 경우 이제 간암과 관련된 이제 신약 허가를 받는 거기 때문에 FDA로부터 이것도 큰 건이 하나 될 수 있다. 유한양행처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만렙 주식의 선택까지 확인해 보시죠. 마지막 선택은 조선주입니다. 주춤하던 조선주가 최근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슈퍼사이클 진입 평가 속에 이제 실적 눈높이가 상향되면서 기대가 좀 쏠리고 있는데요. 박재영 가이드님, 조선주 이제 어닝 시즌 앞두고 있는데 좀 주도주로 부상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까지는 일단 잘 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도 괜찮은데 연말까지가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조선주에 대해서는 특히. 왜 그러냐면 올해 상반기에 컨테이너 선하고 LPG 선하고 좀 나눠서 보시면 컨테이너는 사실 중국한테 밀렸거든요. 근데 이게 대형 조선사들이 우리나라 이 대형 조선사들이 지금 도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들 곳이 없어요. 그래서 27년까지 거의 꽉 차 있는 거라서 뭐 주문을 받기도 어렵고 중국은 사람도 많고 정부에서 밀어주는 돈도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도크 만들기도 편하고 땅도 넓고 막 이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좀 불리한 면이 있어서 사실 나중에 뭐 동남아 쪽에다가 대대적으로 이제 증설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면 그 전까지는 뭐 더 캐파가 늘어나고 이러긴 좀 어렵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 쪽에서는 우리나라랑 딱 갈려요. 중국은 싸게 만들어주고 신기술은 없고 그냥 싸게 만들어주고 만약 돈 없어 내가 금융지원까지 해줄게 약간 이런 거고 우리나라는 그래도 수익성을 챙기면서 신기술 장착한 좀 비싼 걸 만드는 걸 좋아하고 이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달라요. 그냥 고객도 중국에 원래 맡기는 애들은 중국에 맡기고요. 한국에 맡기는 애들은 원래 한국에 맡기거든요. 근데 옛날 방식 같은 거는 중국을 당연히 선언을 하는 거고 하는데 사실 상반기 쪽에 나왔던 그런 컨테이너 발주들은 대부분 중국 단골들이 많이 나왔고 남아있는 하반기에 남아있는 발주는 이제 우리의 원래 단골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선에 대해서는 오히려 기대를 이제 상반기에 좀 못한 게 사실이지만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LNG는 뭐 컨테이너랑 다르게 아예 뭐 우리가 짱이거든요. 그래서 27년까지 뭐 꽉 찼고 28년도 있고 29년도 있고 뭐 지금 줄줄이 쌓여 있는데 여기다 이제 카타르 수주 얘기가 또 있거든요. 이것까지 오면은 거의 29년까지도 도크가 다 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게 돼서 LNG는 굉장히 인기 사업이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LNG를 밀고 있는데 사업은 많은데 우리는 오히려 캐파가 부족한 게 아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3분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뭐 휴가도 많고 여름에 놀러 가는 사람도 많고 뭐 명절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사실 뭐 조업일 수가 적으면 어쩔 수 없이 실적이 안 나오는 건 있지만 최근에 조선주들 보면 다 안 좋아졌다가 반등했거든요. 그 안 좋아진 게 거기서 대부분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중국에 밀리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돈을 투자를 한다고 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는데 조금 미세하고 민감하고 이런 사업들 있죠. 이런 것들은 돈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중국이 예전에 우리 제쳤다가 우리가 다시 이겼거든요. 이유가 아니 배를 타고 엄청나게 비싼 배에 엄청나게 비싼 걸 싣고 가는데 차가 퍼져.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중국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고객들 좀 싸도 좋고 금융도 좀 지원해주고 이런 우리는 좀 더 확실한 이런 고객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을 양분해 간다는 측면에서 업황만 받쳐주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말씀드렸다시피 짱이기 때문에 업황이 받쳐주면 되는데 지금 업황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조선주 굉장히 좋게 봐주셨는데 그럼 네. 백진수 대표님도 조선주 좋게 보실까요? 네,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요. 일단 앞에서 다 얘기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이제 생각나는 것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지금 선박 교체 주기가 20년에 한 번씩 오거든요. 지금 그 주기가 도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배를 만들 때 그리고 이제 환경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그 환경 규제에 맞는 배를 만들어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기술적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좀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를 제조할 때 얼마를 받아오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지표가 있어요. 신조선가 지수라고 있는데 이 신조선가가 지금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한마디로 배를 하나 팔아서 만들었을 때, 뭐 LNG 선을 만들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2조다라고 하면 이제는 2조 5천억.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은 배를 만들어도 영업이익이 더 높아지는 이런 효과가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역대 최고라서 지금 이 조선사들이 올해나 내년 실적이 거의 16년 만에 최고치를 찍을 가능성이 커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배값이 배 제조값이 올라갔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니까 모든 면이 긍정적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그 중국과의 그 경쟁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박지원 대표가 워낙에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LNG선 같은 경우에는 이 그 가스를 싣고 오지 않습니까? 이 탱크에 가스를 싣고 오는데 이제 고체 상태 가스 뭡니까 이제 기체 상태의 이제 가스를 싣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0.1mm의 오차만 생겨도 큰일 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배값이 비싸도
국내 업체들한테 선사들이 LNG선을 부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에 괜히 싸다고 해서 중국에 수주를 줬다가 나중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중국이 국내 기술에 이제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중국에 대한 걱정도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고요. 어차피 뭐 컨테이너나 뭐 벙커선이나 이런 또는 뭐 유람선 같은 거 이런 선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수주가 들어와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더 비싼 거를 지금 아까도 도쿠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싼 거 위주로 받아서 건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지 이런 거는 수주가 들어와도 우리 쪽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사에서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모든 면이 지금 현재 다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많은 실시간 투자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검색창에 SBS 비즈의 재테크존 크존을 검색하세요.